김정은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, 그때 막 굉장히 거기서 고민을 해서,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이 관료 중에서도 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보색하고 그때 이런 걸 해야 된다,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뭐 장기영 장관이 아마 그 경제기원 장관이고, 그런데 그때 뭐 김정일 선생님이 그 이제 보좌를 하고 보좌를 한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,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건의서를 갖다가 올렸다는 그게 이제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, 그때 막 그게 뭐냐면, 이게 뭐 한국 경제 개발에 관한 이론이라는 게 뭐 이론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, 실무를 하는 분들이 이 하다가 보니까 이 외자는 없는데 말이야, 이 외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. 결국 우리나라 농산물도 없고 자연산물도 별로 없으니까 이 가공품을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다. 여기에서 이 64년 이후가 되면 공업 방향이 전혀 다르게 딱 설정됩니다. 수출 입국, 수출 제일주의는 원래 그 전에서도 조금 있던 말인데, 그 이후로 가면서 수출 입국을 한다거나 수입 대체 공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. 이 점이 그 박 대통령이 굉장히 그 영민한 분이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분이 뭐 군인으로서 일본에서야 뭐 고등 교육을 받고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만주공관학교 졸업하기도 하고, 일본 육사도 졸업하기도 하고 했지만, 그 이론 가지고 뭐 될 건 없거든요. 저도 이제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, 인류 대학이라는 걸 다 가져봤지만 그 공부 가지고 그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. 왜냐면 역시 실무를 하면서 실제 자기가 국정을 운영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냐, 밤낮 쥐하고 그만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밑에서 참모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되겠거든.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 공연 중에서 제일 큰 게, 수출 입국이다,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갖다 결정을 해서 수출 확대 뭐니 해서 뭐 모든 산업의 수출하니 뭐니 뭐 전부 수출 전부 수출. 그렇게 해서 약 30년간 계속 그 정책을 갖다 밀고 나간 것이 전두환 정권까지는 그 정책을 밀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결과가 뭐냐면, 바로 86년에 무역 흑자로 팍 반전이 되는 것은 한국에 무역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다가 정착시킨 것은 바로 이거 수출 입국 정책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그 당시 이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뭐 김정은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, 실물은 오은철 씨한테 맡기고 금융은 김용환 여기 계신 김용환 선생한테 맡겼다.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. 뭐 실제로 그랬겠죠. 그런 오은철 선생의 기록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경제 강폭을 하더라. 그래 보면 한국의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를 수출로 가지고 또 말씀하셨어요. 수출 1억 불부터 3억 불까지는 무슨 단계고, 경공 단계고, 뭐 3억 불부터 뭐 10억 불 하면 경공 위주지만 뭐 중화학공을 조금 참여를 하고, 그 10억 불부터 뭐 100억 불은 뭐 예를 들면 중화학공 단계로 가면 100억 불부터 뭐 1000억 불은 중화학공 플러스 정밀공 플러스 지식산업 이런 걸 한다. 이렇게 또 써놨어요. 저는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역사의 인식이 가능하냐. 경제사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 들리던 서울대학교 그 경제사
부스러서 제가 막 처음 전임이 돼가지고 제가 그 경제사 서울대학교 경제사 제가 만드는 사람입니다. 35년간 서울대학교 경제사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어떤 나라의 경제사에서도 그런 건 읽어본 일이 없어요. 저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될까? 그런 이론적인 문제에서 조금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충분히 이론이 될 수가 있다. 그런 생각하면서도 제가 아직도 그게 일어나시키는데 아직 그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여기는 제가 그 일어나를 시켰다기보다 저 제자들을 보고 그걸 일어나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일어나가 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정책 당국자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해요. 세계사에서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, 그건 뭐 산업의 발전 단계입니다. 산업의 발전 단계를 수출량을 가지고 발전 단계를 나눈다. 이건 세계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. 세계 경제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오은철 선생이라는 분이 대단히 그분 개인의 독특한 지혜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. 그러나 그분 개인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막 10년 가까이 박 대통령 보좌했죠. 그리고 중화공업하는 그분이 다 설계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록한 데는 그 나름의 그 당시 그 가요계 사회의 기본 분위기를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.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. 그렇게 해서 한국의 공업 근대화, 공업화 성공한 기본 핵심은 수출 입국 정책, 수출 입국 정책.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책들, 이런 정책, 저런 정책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출 입국 정책의 핵심. 뭐 여기 김영하 선생 계시지만 금융도 핵심 금융이 수출 금융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 그 금융이 성공한 이유는 수출 실적을 가지고 금융을 해줬기 때문에 정책 금융이면서도 부패가 별로 없었어요. 왜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나눠주니까. 그렇게 보면 수출입니다. 이 점이 앞으로 뭐 박 대통령 기념 사업회를 만든다면 이게 이제 크게 부각되어야 될 점이 아닐까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수출 입국 정책이 그동안 세계 석학들이 연구해온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 이론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. 기본. 꼭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. 그래서 제가 요약문 저개발국 경제발전 이론, 경제사 이론, 그 핵심적인 이론을 그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. 하나가 뭐냐면 1930년대 중반에 된 일본인 연구자 아타마 카나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이 이제 일본 무역 통계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은 이런 식으로 한다. 그분도 좀 통계학적인 연구입니다. 그 뭐냐면 일본 명치시대, 명치 초기의 무역 통계를 정리를 해서 그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. 그건 제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역 통계에서 나온 이론. 그게 뭐냐면 안행형 경제발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발국으로부터 저개발국으로 선발국의 사양산업이 이전하는 과정이다.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주 핵심을. 한국의 산업발전이라는 것도 결국 그거거든. 외국의 어떤 걸 갖다 우리가 새롭게 해서 한 것보다 외국에 하던 것을 우리가 좀 더 캡처한 거거든요. 그 사양산업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, 이 사양산업을 이제 많이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는 이제 경공업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중공업도 받아들이고, 그 다음에 지식, 정보산업도 받아들이고, 다 이렇게 해서 사회전체가 다 산업화되는 거예요.